오늘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죠. 이제 경건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에. 저번에 경험 있으시잖아. 예, 한번 했죠. 네. 그럼 준비되셨죠? 예. 네. 하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우, 창피해. 네. 부끄럽네요. 아, 네. 갑자기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는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우린 꾸준히 저희들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파일럿 방송이에요. 파일럿인데 이게 콜라보를 하는데, 전자상거래 관련된 시장이 진짜 크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곳들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통계들은 많이 나오는데, 또 어느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뭐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들하고 좀 파일럿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함께 하시는 분, 제 오른쪽부터, 네. 호준환 셀로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셀로고 대표 호준환입니다. 네. 저번에 한번 방송에 나오셨었고요. 네. 이쪽 가방끈이 가장 긴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안정란 YN 아처 디렉터 경영학 박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정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송. 저쪽이 라이브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저 라이브든 아니든 다 처음인데요. 네. 이따가 가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고 나서 어머나, 창피해.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지금도 굉장히 창피합니다. 네. 호준환 대표는 저번에 한번 하셨었는데 예. 어때요? 네, 드라이브 했었죠, 그때. 제가 하고 난 걸 보니까 네. 되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못한 거죠. 우리 그냥 막 하거든요. 준비 안 하고. 이게 다야 할 정도로. 네. 이번 방송도 또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진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보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서 이번 방송이 약간 7월, 지금 8월 통계가 안 나왔죠, 아직. 7월 통계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아마존 이제 물류 혁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물류 혁신하는 대표적인 그 전자상거래 업체는 쿠팡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과연 그 상거래 시장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시간이 남으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쇼핑이 있는데 코리아 센터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인수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왜 나오는지 이렇게 대략은 크게 세 줄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네, 7월 온라인 쇼핑 내용인데요.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네.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네. 뭐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동향을 계속 정리해서 통계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요즘 온라인 쪽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통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매달 발표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아직 공유되고 있거나 뭐 그것들을 해석해주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좀 놀랐어요. 예. 왜냐면은 인포그래픽까지 네. 그려서 보여줘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 그거를 이렇게 해설해주는 미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애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든가 요즘 이제 국내 취업 이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문제들, 그런 거를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 근데 그런 게 발표를 하는데 의외로 통계들만 그렇죠. 내비두고 오히려 유통 담당 기자들도 이쪽 있는 분들도 별로 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다달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매달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힘들어서 그런가? 예, 뭐 전달이랑 그러면 뭐가 확 바뀌지 않으면 사실 뉴스화 시키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얘기 매일 썼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예, 일단 그래서 그 통계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 이게 2달 전 일이긴 하지만 7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7년 7월 대비해서 약 22.7%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2017년 7월에 비해서 2018년 7월이 20%가 1년 만에 20%. 1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그렇죠.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7월을 좀 돌아보면 전체 소매 판매액은 약 한 7.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은 22% 정도를 증가한 거니까 엄청나네요.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매 판매액은 2017년 7월이 약
대략 36조 원 정도 네네. 에서 2018년 7월에 38조 원 정도로 약 7.4%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7월에 7조 7천억에서 2018년 7월에 9조 4천억으로 22.7%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네. 예.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식당들 네. 뭐 아니면은 소매 판매를 하시는 네네. 곳들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경기가 뭐 안 좋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시장이 급속도로 온라인으로 그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더 그런 게 크게 느껴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는 진짜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모바일 폰 나온 지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전자상거래 나온 지 벌써 20년이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20년가량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요때 돼서 더 많이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그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매년 이렇게 된 건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늘어나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예. 최근엔 유독 자영업 이슈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정부 정책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다시 들여다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주목받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빠른 속도잖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에서 좀 이제 구체적인 통계들을 보면 네. 이제 좀 그런 문제들이 더 불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2%나 되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음식 서비스업에 아마 배달 앱들을 포함했을 네네.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하고 한 91% 정도로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예. 제가 익명에 누구한테 정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배달 관련된 업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통계가 맞는지 네. 확인을 하라고 오 대표가 이건 도기자가 확인해 이러더라고요. 아까 밥 먹기 전에 바로 확인했는데 자기 2배 작년보다 2배 성장해서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했고 바빠서 죽을 뻔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해냈더니 이제 그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음. 마케팅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1년 만에 2배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그 배달 관련된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 통계랑 진짜 딱 맞는 거죠, 지금.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2배가 성장한 거지만 네. 실제로 보면 기존에 있던 그 뭐 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골목 식당들이 네. 그만큼 장사가 될 게 줄어들고 네. 그 양만큼이 어떻게 보면 배달 서비스 쪽에서 그렇죠. 그 배달 전문 식당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식당들로 매출이 옮겨간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타격이 크시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안디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래 그 여행사들 장사가 안 돼서 뭐 폐업하는 얘기들 뭐 부도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억의 항공사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렇죠. 너무 슬퍼요. 네. 우리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배낭여행 갈 때 이용하던 항공사들이 이제 다 뭐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언제쯤 뭐 얘기입니까 그게? 한 20년 전 얘기죠. 세월은 바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옛날의 얘긴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이쪽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은 진짜 요즘 틀었다 하면 여행하고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먹어. 네. 한국에서 먹방. 근데 나가서 수수료율이 먹방.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나를 팔아도 옛날에는 뭐 딱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뭐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수수료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은 별로? 덩치 큰 회사들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더 빨리빨리 성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트렌드들,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뭐 음식 서비스라든지 뭐 여행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지금 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그 모바일에서 보다 보면 광고 많이 하는 업체들하고도 네네.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그렇죠. 요기요, 뭐 야놀자, 여기 어때, 네. 뭐 마이리얼 트립 다 보면은 여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 가고 여행 가서 먹고 그 집에서 배달시키고 또 야놀자라든가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어때 팀을 잠깐 만났는데 해외로도 하는 사업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는 됐고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이제 뭐 여기어때는 체인 사업 같은 거 안 하는데 약간 지금 가장 잘하는 야놀자가 막 매출이 거의 1,00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네요. 체인 사업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분들이 워낙 여행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가는 사업도 해야겠다. 그동안 안에 있는 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쌓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되는 그 직접 나간 직접. 숙소라든가 이런 데 해서 아마 더 직접 들어오시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쪽의 업체들도 보면 네. 이 야놀자나 여기 어때 이런 데서 하는 이게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이런 거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도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계해서 하는 게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배달 관련돼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점심 때 쫙 몰렸다가
못 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뜩이나 안 오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문 건수 늘었다는 거예요. 1인 건수가 만약에 3건이었으면 지금 4건으로 늘어났고 1인당 주문 건수. 그렇죠. 예. 근데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그분들이 일단 늘어나고 있다, 1인. 근데 이제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인구 분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점 배달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식당 분들도 주문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망을 하는 거냐라고 보다는 만약에 그분들이 최소한 망하든 아니면 그분들의 손맛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은 가만히 있어도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들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 원래 저 집 먹었는데 원래 배달을 안 해줬었는데 저기 배달 상품이 있네? 그 물어보게 되면 이쪽으로 배달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진짜 안 오시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들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쪽에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죠. 뭐 포장 패키지를 조금 네. 지원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팔팔 끓는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그렇죠. 할 수 있나던가 뭐 네.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고 있는 특히 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네.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쇼핑 뭐 혹은 온라인 모바일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지금은 가장 먼저 그 어려워지는 분들이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들, 지역에서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전체 산업으로 많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보다 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효과, 그러니까 왜 네네. 물가가 안 오르지? 라는 얘기들이 이제 뭐 분석하다 보니까 미국 그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위원회 케빈 클라이센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있어 보여요. 이걸 아마존 효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안 박사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제가 먼저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마존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류 혁신을 통해서 판매 가격을 낮추기도 하지만 이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그 판매가가 낮아지게 하는 효과들도 같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인플레이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근데 거기에서 네. 약간 빠진 항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라는 제조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렇게 기존에 있던 혁신 상태들을 비교해가지고 낮춘 것도 있는데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싼 그렇죠. 공급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제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벌써 적자가 그렇죠. 무역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적자야? 네. 이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아저씨 지금 엄청 열받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결합된 효과가 최근에 나타났는데 이게 보호무역으로 바뀌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그렇죠. 하는데 네. 아마존이 실제 확실히 효과를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흔히 보시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UMF에서 최저가 하고 있는 상품들 보다 보면 옷 가격 보면 10년 전보다도 싼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것들도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강세를 보였던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네. 때로는 뭐 가격이 역진하는 상황들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이거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판매자들이나 소매상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수익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거랑 같이 해서 또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막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약간 좀 도움의 손길이 어디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마트 가면 다 배달해줘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식당 같은 거. 우리 방금 식당 얘기했었잖아요.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들. 예, 네. 이렇게 맛집인데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우버이츠 같은 거 활용해서 배송 서비스 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기 어려우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패키지 같은 것도 어려우시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배달할 조금 때 어떻게 표준화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네, 하면 그리고 배달 업체 컨택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쉽지만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것들이 되는지 모를 수 있어서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거는 예, 한번 우리가 아는 좀 분한테 한번 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상세적으로 예.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에 디렉션. 한번 예, 한번 좀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달 또 이제 저희 통계청 저기 아까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URL은 이제 저희 통계청 자료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7, 8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갖고도 뭐 재미있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매번 방송에서 뭐 주제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게 나오고 있어서 한번 잠깐 간략히 짚어봤고요. 만약에 또 8월 동향 나오면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예.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공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뉴스.
요게 또 이제 아마존 효과 얘기 나온 것처럼 아마존 얘기하고 또 아마존을 또 닮아가려는 한국 회사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아마존처럼 혁신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쿠팡 이렇게 얘기인데 이쪽에 어떤 발표들이 있었길래 좀 주목해야 된다고 두 분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쿠팡이 네. 아마존 플렉스가 원래 이제 기존에 일반인을 활용한 배송 정책을 활용을 해서 아마존 플렉스를 계속 발표를 하고 플렉스. 운영을 해가고 있는 와중에 일반인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인들이 설명.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아마존이 일정 부분 물류를 담당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에서 아. 배송을 할 수 있게끔 뭐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상관없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던 것을 쿠팡이 벤치마킹? 예, 아니면 그렇죠. 유사한 형태? 유사한 형태로 거의 동일한 형태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달에 23일 요때쯤에 이제 아마 쿠팡 플렉스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일반인 배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죠. 이거가 공유 경제의 일종이냐. 그래서 이거를 유유 시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네. 배송을 통해서 이제 엑스트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전 또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지하철 택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지금도 계시고. 꽤 그게 괜찮은 수익 네네.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정보가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정보가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실 쿠팡 배송 쿠팡맨들은 네. 늘 정확한 시간에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지정하신 아. 저희가 지정하진 않지만 네네. 지정된 분들이 오신다면 이런 플렉스를 사용하는 사실은 분들은 네. 누가 올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뭐 주소라던가 이름, 전화번호가 아. 다 노출된 상황에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냐, 빠른 네. 배송이 우리한테 좋은 거냐라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되게 좀 첨예하게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보시기에 생각은 했는데 실행한 것은 많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아마존이 했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 상거래 업체들 많고 택배 업체라든가 이런 물류 업체들도 많았는데 왜 그동안에는 없다가 만약 쿠팡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 입장은. 일단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가장 네. 큰 이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택배사들이 셀러, 그러니까 그 판매자들의 물류센터로 가고 물건을 픽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네. 뭐 1차적인 집화지에 모여서 밤에 터미널로 가고 터미널에서 분배 작업을 해하고 각 터미널 택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물 터미널입니까? 아니면 택배사들의 물건을 분배하고 분배하는 다 곳이죠? 모여서 예, 아. 분배해주는 터미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또 택배 지역에 있는 뭐 대리점 혹은 또 허브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택배 기사님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가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미 밝힌 물류센터 것처럼 엄청 많이 주죠. 예, 그 300만 아이템을 이미 직배송을 하고 로켓 배송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만 개의 아이템이 아이템. 큰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반적으로 뭐 이마트나 이런 데가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약 30만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다는데 30만 대 300만 개. 예, 10배의 아이템을 직접 처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셀러서부터 픽업해갖고 허브 뭐 혹은 뭐 네. 물류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비용이 일단 세이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물류에서 출발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에서 각각의 그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큰 비용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근데 그런 거 없이 특정한 지점에까지만 갖다 주면 쿠팡 플렉스로 배송을 하시는 분이 거기서부터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갖다 주게 되면 일단 쿠팡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류 비용이 좀 많이 줄 수 있고. 녹번동 어딘가에 나오시면 그렇죠. 거기다만 자기는 떨궈주고 가면.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도 뭔가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궁금한데 아직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어봐야겠네요. 네,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뭐 그 물류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일단은 약간 아르바이트 모집 개념으로 계속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 맘카페를 좀 가고 있는데 네네. 맘카페에 보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네요. 뭐 시급 괜찮네요. 뭐 이런 약간 아는 반응들이 1407호 아줌마가 띵동 그렇죠. 역도 못해. 네. 도망가봐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은 이게 그러네요. 아는 이웃 분들이 주민, 어떻게 그건 보면. 아파트 단지의 근데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사실은 그 예. 물량이 일단 만만치 않으니까 그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골목이나 이런 데는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오버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동네 주민들이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네네. 그렇게 좋은 영향만이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물론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플렉스를 홍보할 때 보면 이게 일단 그 괜찮은 아르바이트 거리다. 특히 이제 유휴 시간이 있거나 자기가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아르바이트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간당 뭐 18불에서 25불 정도의 비용을 벌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이 뭐
주별로 최저임금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있고 막 이럴 때 보면 대략 뭐 10불에서 15불 사이 뭐 이런 거였으니까 괜찮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존 프라임 상품도 해주고 프레쉬 아마존에서 하는 신선식품 그리고 이제 그 레스토랑 배달 뭐 이것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확장을 한 것 같고 뭐 그 아마존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지역사회 맛집 레스토랑 안 하던 분들도 그렇죠. 잘 연계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오버이츠도 엄청 네.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버도 하다 보니까 저게 큰 더 시장이구나. 그렇죠. 먹는 거 네. 이걸 놓칠 수 없고 물품. 그렇죠. 항상 손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손님이 없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그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종의 스테이션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고정 장소들을 그렇죠. 예, 확보해 놓으면 그 플렉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갖고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픽업해 갈 수 있으니까 물건을 안정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쿠팡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도 실제는 그 진짜 경쟁을 하려면 신선식품은 이미 인수했으니까 됐고 네. 그 다른 상점 오프라인 상점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걔네 인수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 월마트하고 진짜 승부가 된다. 네, 승부가 된다. 근데 그쪽이 서진석 PD랑 우리가 가서 물건 샀던 데가 어디죠 거기? 미국 그 커머셜 무슨 브랜드인데 타겟. 타겟. 아, 타겟. 네, 타겟에 공산품이 많이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은 신선식품, 근데 타겟이 있는데 타겟이 상대적으로 많이 각 지역별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그냥 완전 우체국처럼 시골에 거긴 무조건 생기나 봐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 언젠간 타겟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좋긴 하죠. 왜냐면 타겟을 기점으로 해서 또 쭉 나갈 수도 있고. 근데 타겟 제품이 또 나름대로 그렇죠. 일반 마트의 맞아요. 매점이랑 또 네. 워낙 다르니까 네. 뭐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죠, 훨씬 그렇죠. 예쁘고.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는 이제 뭐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관련돼서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그건 완전히 내가 볼 때 대도시 위주의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있는 곳에 땅 사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있는 곳 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새로 유통업, 오프라인 유통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인수하거나 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뭐 제휴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효과적이겠죠. 시골 가면 완전히 깡촌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장 보러 가셨다 그냥 오시더라고. 옛날에 뭐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그 형 시키거나 좀 네. 하지 근처에 사는데 했더니 요즘은 하나로마트에서 배달해줘 이런 네, 거. 그쵸. 그때 봤더니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저 동네니까 배달 시간이 있어요. 참고 모아가지고 이쪽 갈 때 오후 3시인가 4시? 맞아. 4시에 한 번에 이렇게 동네도 한번 지금 하고 다. 근데 이제 그래도 동네 분들이 세상 진짜 좋아졌어. 그쵸. 저거 들고 버스 타고 어떻게 다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사시잖아요. 무거운 것도 더 사실 수 진짜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매출이 다 훨씬 더 돌려서 사실 하고 높은 있는데 거죠. 이게 뭐 배송이 발달하는 게 제가 볼 땐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어떤 쇼핑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쿠팡 플렉스를 이렇게 해서 막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벤츠 스프린터 밴을 2만 대를 주문을 했다. 근데 처음에 거기에 벤츠 주문했다 네.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고급 서비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줄, 고급 의전 서비스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막 저도- 찾아보니까. 네. 뭐야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 밴 비슷하게 네. 생긴 큰 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아마존의 스마일 로고를 이제 인쇄를 한 차를 2만 대를 주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아마존이 이미 그 DSP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 DSP는? 그러니까 딜리버리 서비스 파트너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태까지는 뭐 UPS라든지 페덱스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프라임 상품들을 네. 배송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어떤 베타적인 독점적인 계약을 맺은 소규모 배달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배달하겠다. 근데 그 소규모 업체들은 우리가 차를 줘? 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차량을 활용해서 우리 네. 물건을 배송해주면 너네가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없이 훨씬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니? 약간 이런 예. 유인책이죠. 그래서 뭐 보니까 최소 금액 1만 달러, 10,000불을 일단 개런티하면 차량이라든지 그 또 택배할 때 필요로 그 단말기들이 네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빌려주거나 지원해 줄 테니 인프라를 다 대주는 거죠. 그렇죠. 너네는 와갖고 사람 뽑아갖고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우리 아마존의 어떤 그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어떤 네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열심히 좀 코칭해줘. 그리고 트레이닝 해주면 우리가 돈은 벌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플렉스랑 DSP랑 네네. 잘 결합이 되면 되게 밀접하게 나중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아마존이 여태까지는 그 직배송을 못했던 거잖아요. 쿠팡은 네네. 직배송을 하고 있지만, 야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커버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아마존이 또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가 않아갖고 이렇게 한번 좀 벤치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예전부터 이 DSP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네. 그 미주중앙일보인가 뭐 이렇게 네네. 보다 보니까 이미 5,000대를 예전에 한번 사갖고 테스트를 한번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런 걸 잘하죠. 네. 네. 자기네 거 어느 정도 사서 시애틀이 항상 있으니까 그 그렇죠. 지역을 주로 계속 테스트하고 또 확장하고 되면 또 그렇죠. 확장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안디랑 이 방송하기 전에 국내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 건지 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 갖춰져 있기만 하고 사람만 들어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아니 왜냐면 그 화물 차주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실제는 소속되어 있으나 사장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사장이 본인들이 다 네. 책임을 지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거랑 유사하긴 한데 우리는 이미 다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느 사업자가 그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보장하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이미 있는 분들은 나 그럼 저거 할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다 보면 쿠팡이 일반 택배를 이제 할 수 있게 아. 그 사업자 그 자격을 이제 취득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이제 플렉스 그리고 이제 DSP 같은 형태들로 확장해 가면 배송을 보다 이렇게 또 촘촘하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엔 상거래 업체가 왜 배송까지 하느냐. 저게 과연 한국에서 미국하고 좀 다른 한국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뭐 한편에서는 일단 고용 창출 이슈로 치고 나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배민라이더 할 때 고용 창출 이슈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CCTV 쪽 파트하고 CCTV가 아니라 콜센터 음. 정직원들이었어요. 다 정직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약간 바로결제 이슈 나왔을 때 수수료 이슈들이 불만사인 터졌을 때 고용 이슈로 저희들은 돌파하는 거 보고 요즘이 진짜 가장 엄청 보면 큰 고용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존이 아까 처음에 우리 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이미 아마존이 하는 대로 우리 혁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델이었고 그쪽 사람들 그쵸? 많이 뽑았었죠. 네. 한국에. 뭐 아마존이 하는 것처럼 풀필먼트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일반 택배를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형태들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좀 보면 진짜 좀 네. 재밌긴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쵸. 왜냐면 이제 뭐 그 이베이 코리아, 음. 뭐 지마켓, 그다음에 옥션, 그다음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전 두 개인 줄 알았거든요. 지구 네, 지구라고 뭐가 네. 있더라고요. 전 몰랐었는데 그더니 홍보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세 개 있고 음. 근데 11번가도 있고 뭐 롯데 쇼핑, 뭐 GS 쇼핑 이렇게 쓰는데 이분들의 상거래 혁신력이 거의 전 두 분은 노코멘트인데 뭐좀 기다릴까 맞던지 네. 근데 그랬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 물론 이제 그 지금 규모로 볼 때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느냐 했지만 스타트한 지가 꽤 된 거죠. 덩치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뭔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긴장하고 저기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진짜 자극제를 주는 쿠팡의 어떤 시도들이 근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쿠팡 보면 따라가는 업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돈을 때려 박아서 이만큼 혁신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데도 별로 없고 따라가시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2년 안에 뭔가 내지 않으면 남의 공이야. 근데 이쪽은 이제 투자가들은 아마 이쪽들 스타트업에 새로 도전하는 거 보면 창업자들하고 그 세력을 자본을 투자한 분들, VC들이 일단 신뢰하고 어디까지 갈지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가는 그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 그룹은 이미 인수합병이 됐고 본사에 미국에 그쪽 정책 따라 가는 것 같고, 근데 그쪽에서 이제 고하거나 뭐 하면 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재벌 산하에 있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10년간 한 사장만 놓고 계속해서 저렇게 긴 싸움으로 가게끔 그 대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뭐 2년, 3년 안에 올해 안에 성과를 못 내면 바로 가위 잘리듯이 그냥 이게 날아가니까 그런 혁신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죠.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국내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쿠팡이 워낙 지금 뭐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택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가격도 가장 싸고 그리고 확실히 속도도 그렇죠. 이렇게 뭐 쿠팡이랑 일반 택배랑 하루밖에 차이 안 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국내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살지 저 인간은 혼자 보고 다 죽자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좀 뉘앙스가 있죠. 없잖아요.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3분인데 우리가 몇 분부터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지막 이왕 나온 김에 마지막 뉴스. 예. 카카오의 코리아 센터 예. 인수설 이건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가 네. 우리가 이렇게 코리아 센터 이렇게 들으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몰리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예. 팟빵 죄송합니다. 그 인터넷 그 방송하는 팟빵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플랫폼이죠. 그거 엄청 큰 회사인데. 예, 뭐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해야 아실 거가. 예. 그리고 상거래 이제 쪽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직구 그 배송 대행하는 몰테일. 우리가 흔히 배대지 서비스 네. 예전에 얘기했던 몰테일. 이것도 꽤 크죠. 그리고 쇼핑 가산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맞죠? 가산. 예. 그쪽에. 예. 그리고 쇼핑몰 구축 서비스 메이크샵.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서비스고 그리고 아마 다 성공적인 서비스를 런칭한 거 아닙니까? 예, 다 성공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가격 비교 서비스 하나도 또 인수를 했고, 예, 그래서 아마 상거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팟빵이 좀 상거래가 아니긴 하지만 상거래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였고, 네네. 얘가 이제 좀 재밌었던 게 그 카페24가 네네.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테슬라 상장을 네네.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장 당시 공모 당시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그렇죠. 올라갔죠. 근데 코리아 센터도 상장을 연내에 상장을 하겠다 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그 상장 예비 심사를 올해 아직 넣지를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인수설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야, 카카오가 쇼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하고 이제 맞물려 갖고 조금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첫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워낙 그 쇼핑 시장에서 빅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그만한 트래픽을 담보해낼 수 있는 어떤 그 경쟁자로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 보면 카카오가 있는 거죠. 물론 쿠팡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 비상거래 출신 어떤 플랫폼들로 보면 카카오가 굉장히 큰 트래픽을 확보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미 쇼핑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뭐 카카오 스타일도 있었고 카카오톡 내에도 뭐 메이커스 예, 잘 아실 거고 좋아합니다. 예. 제가 쇼핑 얘기는 귀가 번뜩이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선물하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해왔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많은 셀러들이 카카오 쇼핑에 입점하기 위해서 지금 트라이들을 하고 있고 또 준비들을 빠르게 하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에 갑자기 국내에서 이제 그 쇼핑몰 구축 분야에서 넘버 2라고 그러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2위로 자리하고 있는 메이크샵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자신의 플랫폼 외에도 쇼핑몰을 막 구축하는 플랫폼 거기다가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부분까지 플랫폼들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쇼핑에서 좀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전문 업체들 위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포털들이 이제 강력하게 그렇죠. 전면에 나서고 있고 뭐 네이버는 뭐 돌을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농담이 워낙 네? 강력한 팬층이 있고 사용자들이 그렇죠. 있고 검색도 잘 하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꽃이라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1인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또 해왔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쪽에 입점하고 검색되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미 갖춰져 있고 테스트를 꽤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게 상거래로 연결되기도 하고 네이버 페이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잠깐 작년 7월이었대요. 전화해보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쇼핑 검색 상단에 네이버 페이가 되는 거 위주로 검색을 노출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공정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돼서 이제 한번 홍보팀한테 저기 이베이 코리아 쪽에도 전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뉴스 나왔군요. 얘기한 거고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몇 차례 검색 관련돼서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신경을 쓰이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검색하는 업체들 자기도 아마 동향 파악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 나가면서 상거래를 샀잖아요. 고도몰 인수를 했고요. 인수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인수하고 나서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NHN 엔터가 이제 고도몰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쪽도 페잉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페이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의 그 패션 도매 사이트 또 도매 플랫폼 1, 2위를 다 인수를 했죠. 작년에 아마 1위 업체 인수했고 올해 2위 업체 인수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도 해외에서 뭔가 상거래 쪽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무서운 게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이제 결합시키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던 거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 뭐 QR 코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페이를 그 오프라인까지 다 확장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알리페이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이제 주주가 알리페이?
알리바바예요. 아 그래요? 주주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그거 가져와서 QR 코드도 저쪽 기술 아닐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온오프 쪽에 결제할 수 있는 이게 되게 그렇죠. 쉬운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온라인에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전 연령대를 다 거쳐서 가장 카카오 지금 뱅크도 많이 지금 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 상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상거래 플랫폼과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배송 플랫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해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하나의 그 강력한 그 사업자가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포탈 업체들의 전자상거래 전면전 및 전문 업체의 어떤 대응 이것도 합쳐 뉴스 거리일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제 뭐 저같이 오랫동안 이 상거래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네네. 옛날에 쇼핑 초창기에 다음 쇼핑이 참 잘 나갔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름도 없어졌지만. 그래서 어머 그런 거는 모르겠네요. 너무 네. 옛날 얘기. 기억도 안 나네요. 다음 쇼핑?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카카오잖아요. 어쨌든 네. 카카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쇼핑이 다시 부활하는 거냐. 반갑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이미 쇼핑몰 같은 거 쇼핑할 때 온라인 쇼핑할 때 네. 카카오페이로 되게 결제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케바케긴 하겠지만 저는 네이버 페이냐 카카오페이냐 하면 카카오페이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훨씬 제 입장에서는 편해서.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묶여서 최적화된 플랫폼이 나오면 사실은 안 옮겨갈 그렇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아마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이제 모바일 세대들이 등장했고 이미 20대였던 분들이 그때 경험했다가 지금 그분들이 30대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떠나잖아요. 웬만해서. 거기 그렇죠. 만족도가 그렇죠. 좋았던 네. 것들은 전통적인 것들은 쟤는 왜 저래? 이랬는데 이미 또 안박사도 최근에 엄마가 되셨는데 엄마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저귀 뭐 할 때 되게 구매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익숙한 곳을 썼던 곳을 그렇죠. 가면 이제 나중에 다른 곳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자기는 누워가지고 맨날 이걸로만 쇼핑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PC를 되고 따라서 나서 하셨다고 그러죠. 정말 모바일 쇼핑이 진짜 120% 늘었어요. 정말. 어디 애기 데리고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노트북을 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아. 노트북을 킬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은 한손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아기를 안으면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전문가잖아요. 엄지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모바일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진짜로 상황이. 예, 출산 전과 출산 후는 정말 상황이 달라요. 근데 어머니들이 쇼핑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바일 쇼핑이 정말 무섭죠. 그럼 하다 보니까 이제 딸이 그거 하니까 엄마 이것도 좋아요 하니까 엄마도 그거 배울지도 몰라요. 그쵸. 옆에서. 네. 저희 엄마들 이미 잘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네. 한 40분 지나갔네요. 어이구야. 근데 진짜 어떠셨어요? 상황 음, 해보시니까? 일단 또 방송이 쉽진 않구나. 이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니 되게 웃기네요. 저기 페이스북 코리아에 근무하시는 조동규 이사님이 내일 대표님과 미팅인데 정보 좀 많이 주세요. 네, 저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진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시도를 하고 있지만 두 분이 이제 워낙 또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셀로고 자랑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셀로고 서비스가 그 국내 셀러들이 그 쇼핑몰에 한두 군데 정도 입점해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막 많으면 10대 개씩 평균적으로 6, 7군데씩 입점해갖고 물건을 파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관리하시는 게 되게 힘든데 각 쇼핑몰들의 어떤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데들이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통합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100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은 막 400개, 500개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많이들 도와주셔서 벌써 이제 300개는 넘어갔고요. 네, 아마 올 연말 되면은 저희가 이제 도랩을 나와서 도 기자님이 600개 가나요? 그랬었는데 잘하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한턱 생각으로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목표 설정해놓고. 예, 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광고해. 있고요. 예, 앞으로도 뭐 요 도항구 기자랑 요 어떤 쇼핑 플랫폼들 그리고 실제로 쇼핑 플랫폼에서 장사하는 셀러들 얘기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얘기들 진짜 갖고, 플랫폼도 예. 막 많이 바뀌는데 그런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실제 제가 어저께도 구글 행사 갔다가 모처럼 후배 인터넷 담당 기자들 이렇게 만났었는데 또 내가 허 대표가 얘기한 얘기를 사겠더니 애들이 눈이 달라져. 그걸 어떻게? 실제 필드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죠. 또 모르는 그게 일들이 좀 많으니까. 예. 애누리 네, 맞습니다. 애누리 예. 파트너예요, 자기. 아, 필수. 그래요? 예. 무슨 정보를 줘? 뭐 새롭게 듣는 내용.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가끔 방송하고 좀 좋은 얘기,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소개가 좀 빠지는데
안정남 박사는 지금 아니, 안정남 그 디렉터로 VC 쪽이라고 아니요. 저희 VC는 아니고요. 저희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YN 아처. 저희 광고 시간인가요? 네네. 저희 마지막 인사라. 예.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걸 도와드리는 저희가 네네. 도와드리는 입장인 YN 아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은 여태껏은 북미랑 중국 쪽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남아시아랑 유럽 쪽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그래서 뭐 홍콩, 싱가폴, 필리핀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스위스도 같이 저희 업체분들하고 같이 스위스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는 것만 부러워. 네. 네. 오늘 이제 나중에 좀 더 자료들을 한번 이거 모니터를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보시면 되게 웃기죠? 화면이 전화리 빡빡빡 카메라가 지금 3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터에서 선물해 준 게 있었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처음 방송하네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최신식으로. 네. 선물해준 블로터 김상훈 대표님.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는 이제 SK 서울 캠퍼스에서 후원해 주셔서 촬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2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매주? 2주에 한 번씩 일단은 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석이 지난주인데요? 네, 추석 직후에 바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올게요. 네. 추석 지나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네.